궁녀로 시작해 왕의 손자를 만든 여인. 한 칸 낮게 서되 누구보다 멀리 보았다. 창빈한 씨 승은이 아니라 설계로 올라선 이름. 이제 그녀가 그린 보이지 않는 계승의 지도를 펼쳐봅니다. 비가 잦아든 새벽, 궐의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끝내 떨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처소에서 안씨는 물항아리를 들어 올렸고 팔목에 힘줄이 한 줄 드러났습니다. 물수리로 시작한 하루는 대청의 먼지를 털고 약탕의 김을 살피고 바느질감의 실밥을 정리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궁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얇았고 얇기 때문에 오래 남았습니다. 말은 짧고 눈은 길었으며 귀는 무엇보다 느리게 닫혔습니다. 침방으로 옮겨졌을 때부터 그녀는 바늘보다 날카로운 세계를 배웠습니다. 한 땀은 한 문장이고 옷깃의 끝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실한 올의 방향은 권력의 바람을 알려주었습니다. 상궁의 꾸짖음에는 예로 대답하고 다른 궁녀의 속삭임에는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다음 말을 선택하는 시간, 다음 발걸음을 고르는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궐의 냄새를 외웠습니다. 젖은 비단, 말린 약초, 갓 피운 등불에 심짓하는 냄새, 그리고 그 사이를 떠도는 얇은 공포, 한 번의 눈짓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줄의 소문으로 사라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씨는 그 소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문이 흘러가는 방향을 기억했습니다. 누구 옆에서 바람이 바뀌는지, 어느 처소의 등불이 매일 조금씩 밝아지는지, 어느 이름이 천천히 지워지고 다른 이름이 희미하게 올라오는지, 어느 날 바느질감 속에 잘못 들어간 색시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작은 색의 차이가 옷의 품격을 바꾸고 작은 선택의 차이가 삶의 길이를 바꾼다는 것을. 그날 밤 안씨는 바늘을 내려놓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보이지 않되 사라지지 않겠다. 다음 새벽 그녀는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곧 한 아이의 이름을 적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왕자로 이어질 아주 오래 걸리는 준비를. 정오의 햇살이 처마 끝을 가늘게 베어낼 때 편전 앞복도는 숨소리마저 예법이었습니다. 임금의 가마가 멈추고 대비전에서 부채 소리가 한 번 접혔습니다. 그 순간 안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을 들면 기회가 되고 오래 머물면 의심이 되는 자리. 그녀가 택한 것은 보지 않되 놓치지 않는 시선, 듣되 덧붙이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왕의 눈길이 스치듯 머물렀으나 안씨의 손끝은 더욱 단정해졌고 발걸음은 여전히 물을 옮기는 속도로만 이동했습니다. 승은은 호명으로 오지만 의심은 풍문으로 번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대비의 내전에서는 다른 결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막 너머의 기침 한 번, 차를 바꾸라는 손짓 반 토막이 궁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안씨는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 등잔 높이를 조절했고 찬물에 김을 한 번 더 식혀 올렸습니다. 질문이 오면 짧고 정확하게 예. 오늘의 향은 약하게 우렸습니다. 예. 옷깃은 북풍을 막도록 덧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이 보이면 질시가 생기고 질시는 곧 칼집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그녀는 자신을 이야기의 주어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건과 절차를 주어로 세웠습니다. 차가 식습니다. 바람이 눕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닌 사물의 질서를 앞으로 내세우자 편전의 말투가 차분해졌고 대비의 시선도 길어졌습니다. 그 시선은 호의이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아닌 호의는 오래갑니다. 며칠 뒤 왕이 우연을 가장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오래 보았구나. 안씨는 머리끝도 움직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마마. 오래 본 자는 덜 말합니다. 그 대답은 칭찬을 부르지 않았고 대신 사용을 불렀습니다. 더 가까운 심부름, 더 민감한 기록, 더 정확한 시간. 절제가 은총보다 어려운 이유는 견딘 뒤에야 비로소 손이 닿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다음 장을 넘기는 조용한 힘, 그리고 그 힘은 곧 혈연이 아니라 설계를 통해 계승으로 번역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서구의 종이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얇은 서찰 하나가 잘못 꽂힌 듯 비스듬히 서 있었고
안 씨는 그것을 바로 세우려다 멈췄습니다. 족보의 행간, 지워진 듯 옅은 글씨가 비에 번진 먹처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병중으로 하차한 이름, 사라진 혼맥의 가지, 누군가는 그 빈칸을 운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틈새라 불렀습니다. 안 씨에게 그것은 설계도에서 빠진 한 줄이었습니다. 빠진 한 줄이 구조 전체의 균형을 흔든다는 것을 그녀는 바늘과 실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말을 아끼는 두 집안의 여식과 처소의 거리를 재었습니다. 예법으로는 먼 자리, 그러나 혈맥으로는 가까워질 수 있는 길, 혼인은 사랑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조정에서는 혈의 문장으로 기록됩니다. 안 씨는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자리를 먼저 보았습니다. 내일의 세자가 걸어갈 다리 위에 오늘의 못을 박듯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연결을 하나씩 묶었습니다. 차 한 잔을 건네는 손에 미세한 무게가 실렸고 부채가 반뼘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절반이 합의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늘한 새벽, 기록관이 족보의 빈칸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워졌던 글씨는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익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데뷔 전의 장막은 조금 더 가볍게 흔들렸고 편전의 공기는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안 씨는 환희 대신 계산을, 공표 대신 속도를 골랐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의심이 붙고 너무 느리면 기회가 늑습니다. 그녀는 계절의 보폭처럼 전진했습니다. 그 와중에 떠도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실을 당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실은 누군가의 목을 죄지 않고 대신 왕좌를 지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씨는 매듭을 보이지 않게 지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우연이었고 안에서 보면 예비된 길.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운이란 준비된 시간과 만나야만 이름을 얻습니다. 잊힌 핏줄은 돌아왔고 빈칸은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곧 한 아이의 미래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자를 왕으로 올리려면 먼저 세상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담 없이 부를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름이 설 자리를 키웠습니다. 다음 장, 아이의 울음이 정치의 어조를 바꾸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이 얇게 개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태어났고 첫 울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길조라 했고 안 씨는 그것을 숙제로 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먼저 입에 오르내리면 이름이 아이를 끌고 다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름보다 몸가짐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새벽이면 물을 데워 손발을 닦게 하고 해 뜰 무렵에는 작은 절을 익히게 했습니다. 절의 각도는 허리로 배우고 눈의 높낮이는 숨으로 배웠습니다. 궁은 예가 벽이고 벽은 곧 길이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예부터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안 씨는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회랑을 돌았습니다. 발끝의 거리를 일정하게 하되 모서리에서는 한 박자 쉬게 했습니다. 멈춤을 배운 자가 말의 길이도 잴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책장을 넘기는 법을, 밥상에서는 수저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 법을, 마루에서는 어른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규범은 작은 안전을 낳고 작은 안전들이 모여 큰 자리를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아이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지각한 서리 하나가 어떻게 좌천되었는지, 속삭임 한 줄이 왜 목숨값이 되었는지, 한 장의 상소가 왜 계절을 바꾸었는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왜 말이 칼이 됩니까? 안 씨는 대답했습니다. 칼은 한 번 베지만 말은 오래 남는다. 그러니 내 말에 칼집을 먼저 씌워라. 그 말은 곧 자세가 되었고 자세는 곧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스레 규칙을 틀어 보이고 일부러 순서를 바꾸어 건넸습니다. 아이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을 바로잡되 사람을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름은 소리로 세우지 말고 반복으로 세워라. 그녀는 상을 늘 같은 자리, 같은 높이에 놓게 했고 약탕의 온도도 계절마다 한 치씩만 달리게 했습니다. 조급한 변화는 의심을 부르고 꾸준한 변화는 신뢰를 부릅니다. 밤이면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너의 길은 혼자 걷는 듯 보이나 언제나 누군가가 본다. 보이지 않는 눈을 먼저 배려하라. 아이는 잠들었고
등잔불은 낮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어제와 똑같이 절을 했고 어제보다 반 뼘 더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조모가 만든 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이름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름이 올라설 자리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점점 왕좌의 높이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끝 바람이 얇아진 밤이었습니다. 편전의 등롱이 낮게 떨릴 때 조정의 말은 더 얇아졌고 얇아졌기에 더 날카로웠습니다. 세자의 병세가 속삭임에서 문장으로 바뀌던 그 무렵 상소의 잉크는 빠르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말이 앞서면 의심이 따르고 의심이 쌓이면 피가 뒤따릅니다. 노론과 소론은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도 서로 다른 별자리를 읽었습니다. 누구는 나라의 숨을 잇기 위해 고개를 들어야 한다 했고 누구는 의리의 줄을 끊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한다 했습니다. 안씨는 고개를 들지도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속도를 재었습니다. 너무 빠른 교체는 반발을 낳고 너무 늦은 교체는 혼란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의례의 순서를 한 칸도 건너뛰지 않게 했고 의논의 서열을 한 사람도 건너뛰지 않게 했습니다. 상소는 먼저 읽되 결정은 늦게 내리고 소문은 빨리 지웠습니다. 누군가의 분노가 칼집을 찾기 전에 칼집 자체를 닫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가르친 방식 그대로 말보다 절차가 먼저였고 의지보다 규범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밤 세자 교체를 암시하는 문장이 마침내 기록의 행간에 올라섰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짧은 5글자가 칼날처럼 번쩍였지만 그 칼을 잡는 손은 떨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안씨는 데뷔 전에 더 오래 머물렀고 편전 앞에서는 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뒤에서 실을 잡는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실이 아니라 바늘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바늘귀를 통과한 실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직전 한 장의 상소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이름을 외치지 않았고 다만 자리를 지목했습니다. 오늘의 고개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라에 올립니다. 그 문장은 피를 부르지 않았고 대신 침묵을 불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개가 천천히 움직였고 그 움직임 위에 질서가 얹혔습니다. 세자 교체의 밤은 소리 없이 지나갔지만 궁은 그날 이후 다른 속도로 호흡했습니다. 안씨는 알았습니다. 손자의 이름이 이제 바람을 타기 시작했음을. 그러나 바람은 언제나 방향을 바꾸므로 다음 장은 더 단단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등잔을 낮추고 마지막 준비를 마음속에서 한 뼘 더 당겨 묶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궁의 숨은 가장 고르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줄었고 절차의 발걸음만 들렸습니다. 안씨는 등잔을 낮추었습니다. 빛은 작아졌지만 그림자는 단단해졌습니다. 손자의 이름은 이제 궁의 벽을 긁지 않고 문지방을 조용히 넘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 했고 누군가는 천운이라 했지만 안씨에게 그것은 오래 준비된 시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자의 자세를 다듬었습니다. 인사를 먼저 하고 눈을 늦게 들 것, 말보다 숨을 길게 할 것, 칭찬을 머리에 올리지 말고 질문을 가슴에 내려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적이 되지 않게 하라. 승리는 소란으로 자라지만 군주는 침묵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아이는 천천히 배웠습니다. 결정의 날, 편전의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상소가 올라오고 도장이 내려앉고 북이 한 번 울린 뒤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을 탐색했으나 그 눈빛들 사이에 미세한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공백은 의심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합의를 눕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안씨는 그 자리에 질서를 눕혔습니다. 누군가의 공으로 돌릴 수 없게 모두의 절차로 남도록. 그래서 박수도 야유도 그녀의 이름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아닌 자리가 움직였고 자리가 움직이자 역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데뷔전의 창호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안씨는 오래 머물렀던 자리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바늘과 실을 상자에 넣고 향을 반뼘 낮추고 등잔의 심지를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은 소문이고 남은 것은 숨입니다. 손자가 왕이 되는 일은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었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설명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오래 버틴 침묵이 내일의 호흡을 길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새벽 종이 울릴 때 손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환성이 없었지만 안도의 호흡이 있었습니다. 안 씨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설계도는 불에 태우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대신 그것을 따라 지어진 건물만 남습니다. 누가 그 건물을 세웠냐 묻는다면 기록은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의 오래된 마루가, 실의 매듭 하나가, 물수리의 항아리 한 점이 대답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이 한 아이를 통해 나라의 호흡을 바꾸었다고.